명당입니다. 명당. 기사 같이 보시죠. 선거 명당에 캠프 차린 한동훈, 이르면 23일 대표 출마 선언입니다. 네, 대표 출마한다라는 얘기 전해드렸는데 사무실을 냈습니다. 근데 이 사무실이 명당으로 꼽히는 곳이더라. 어떤 곳인지 저희 MBN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보고 오실까요? 지난 2017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곳에 대선 캠프를 마련해 대권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선거 명당으로 꼽힙니다. 선거등에 불태우고 가는 거 반복하고 부모님 성대모사도 많이 하셨다. 이겨본 사람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리더십, 이기는 DNA. 저 김계리가 책임지고 정선을 이겨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대산 빌딩 4층에 지금 이 자리를 사무실을 마련을 했다. 선거 명당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웬만큼 여의도 아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캠프를 꾸리자니 장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산 빌딩 아니면 대합 빌딩 아니면 VIP 빌딩 뭐 몇몇 군데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캠프를 꾸리던 그 자리에 계속 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사무실을 내긴 냈어요. 사무실을 냈는데 일단 명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본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뭐 김기현 대표, 요 직전 전대 이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여기에서 다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 그럼 명당이라고 한다면 이 길을 뭐 받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건데 이동학 위원님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돈 너무 많이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네. 저는 될 가능성도 아직은 좀 비등비등한 상황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된다 하더라도 그 당대표직을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것도 굉장히 앞으로 벌어질 뭐 거의 상수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지금 처음에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시작됐다가 조금씩 이제 위축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왜냐면 최근에 굉장히 공격들이 가세했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공격들이 왔고, 근데 앞으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과연 개입을 안 할 거냐? 당연히 개입하는 것이 상수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네. 국민의힘 이 전당대회에 혹은 그 당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체리 따봉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텔레그램으로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뭐 이런 얘기까지 직접 다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직접 개입하면 안 되지만 와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또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또 얘기하기도 했고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지점에서 앞으로 한 달간의 이 전쟁이 굉장히 크게 이 압력으로 작동될 것이기 때문에 돈 너무 많이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충원을 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이동학 위원님 얘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반윤이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안 되게끔 뭔가 손을 쓸 것이고 그러니 이번 선거 돈 너무 많이 쓰지 마시라라는 걸로 지금 귀결이 됩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속보가 떴는데요. 네.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는. 방금.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흥미진진해집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한동훈 그 뭐 독주 체제에서 네. 예, 나경원 의원은 아직 선언 안 했지만 선언할 것이 확실시돼 보이고 또 원희룡 전 장관까지 이렇게 오면은 이 빅3들의 아주 재미있는 혈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네. 기회 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가 실종되는 그게 이 국민의힘에게는 엄청난 기회 요인이 될 텐데 이렇게 다이나믹한 그 경쟁을 할 수 있는 당이 되는데 아마도 이제 7월 23일이죠, 국민의힘은. 네. 민주당은 8월 18일인데 이재명 그 대표가 후보로 나가면 누가 또 후보로 나오죠? 그래서 아마 위성 후보를 내세우지 않을까. 저기 북한에 그 일당 체제가 아니다. 그걸 네. 보여주기 위해서 뭐 사회민주당
뭐 천도고 뭐 무슨 청우당인가 이런 뭐가 있어요. 네네. 위성정당.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거기 나가면 그 위성 후보 한두 명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과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아니라 신조준 의원께서 지금 속보를 전하셨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조금 전에 밝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일단 이렇게 되면 사실 판이 약간 그동안 뭐 민주당은 어대명, 국민의힘은 어대한이냐 아니냐라는 구도에서 살짝 또 변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제3자 입장에서 김진욱 대변인님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제 옆에서 3자를 보시기에 사실 그동안 어대한 그리고 어대한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나경원 의원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온다는 건 원희룡 전 장관은 누구의 이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일단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친윤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지난 총선 과정에서 보면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굉장히 또 좀 가까웠던 모습도 보였는데 지금 이번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의 키워드는 네. 사실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빼고 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 네. 이거는 지금 상수가 되었고 그 상수를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로 네. 나경원 의원을 꼽을 것이냐라고 했는데 갑자기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온다면 네. 갑자기 용산의 마음이 원희룡 장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변수가 생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그 재미는 있어지겠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막기 위해서 원희룡 장관이냐 아니면 나경원 의원이냐를 선택하는 친윤계의 움직임이 어디로 향할지 이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도 윤한 갈등은 상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어제 장동혁 의원이 저희 MBN 유튜브에 나와서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심 가감 없이 전달을 할 거고 하지만 이 당과 정부가 불편한 관계로 가는 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당정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갈 건지 또 상당한 관심이에요. 당은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가장 최전방에서 이렇게 맡게 되는데 그런 민심을 가감없이 네. 대통령실이나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는 그게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게 맞다면 또 수용하고 네. 또 필요하다면 서로 토론도 하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남겨진 과제고 그러니까 결론은 대통령실이나 정부와 당이 계속 갈등 관계로 서로 불편한 관계로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장동혁 의원은 민심을 가감없이 정부에 전달을 하고 뭐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리고 정부랑 당이 갈등 관계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쓱 흘려들으면 그래 그 방향이 맞지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승환 위원님. 사실 이게 민심을 가감없이 정부에 전달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의견 차이가 있는 거고 토론하고 설득을 하는데 안 되면 갈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려하는데 당이 갈등 관계로 불편한 관계로 가면 안 된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민주당은 유난 관계로 계속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그냥 당정 관계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전당대회에 어떤 개입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와 전략과 이런 노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그 이전까지는 뭐 없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네. 지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실에 장악된 어떤 당의 이 한계점을 민주당이 계속 지적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통해서 봤던 것 중에 네. 정말 당이 대통령에게 완전히 장악됐다고 한 사례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였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국가의전서열 2위이던 정세균 의장을 네. 국무총리 데려가고 그리고 당대표 하던 그 추미애 대표를 법무부 장관 데려가고 이게 완전히 장악된 거였죠. 결국은 민주당은 그래서 대선에서 지게 된 거죠. 저희도 물론 그런 한계와 문제점들 지금까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유난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였다면 전당대회 이후로는 누가 당대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정말 정당 관계로 그냥 그대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번 전당대회의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재밌어지고 있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출마하기 전에 굉장히 본인과 함께 최고위를 구성할 런닝메이트들을 맺는데 굉장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시간이 계속 늦춰졌던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도 지금 그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원희룡 장관도 지금 그런 준비가 됐기 때문에 나온다고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전당대회는 팀 대항전이 될 겁니다. 팀 한동훈, 팀 나경원, 팀 원희룡의 네. 팀 대항전이 돼서 이 다양성이 격동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네. 우리 당이 어떤 정당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굉장히 재밌는 전대가 될 거라고 선관위원으로서 예상해 봅니다. 네. 지금 팀 대항전이 되지 않겠느냐. 팀 나경원, 팀 한동훈, 팀 원희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잠깐 이 시점에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신지호 의원님. 네. 사실 요번 한 주 굉장히 이제 신지호 의원님이 김경률 회계사와 그리고 이 진중권 교수와 함께 굉장히 뜨거운 핫한 인물이셨습니다. 일단 몇 가지 좀 여쭤보고 갈게요. 그리고 또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지호 의원님은 한 위원장한테 조언을 하십니까? 뭐 수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 조언을 하는 건 맞다. 조언 그룹입니까 아닙니까? 그룹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룹은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거기 나왔던 다른 인물들 음. 진중권 교수, 그 김경률 회계사랑 뭐 그룹을 져가지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네. 친한으로 보면 되는 거죠. 저요? 그걸 뭐 그 제가 뭐라고 붙여달라고 해서 그대로 해주나요? 뭐 언론에서 뭐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네. 한동훈 위원장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가야지 이 당이 성공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개파 구분은 언론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본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승환 위원장께서 이건 팀 대항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면 지금 말씀처럼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 선언한다는 속보를 직접 전하셨어요. 근데 원희룡 전 장관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지가 캐릭터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이재명 저격수의 이미지가 확실하게 겹쳐요. 그럼 이 부분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유리한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한동훈과 원희룡이 두 사람이 좀 그런 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다는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원희룡 전 장관은 나경원 의원하고 또 접점이 많아요. 예, 같은 뭐 서울법대 동기이기도 그쵸. 하고 또 비슷한 시기에 또 소장파로 각광받는 그런 뭐였고 그다음에 저는 갑자기 좀 생각이 나는 게 2010년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 번째 임기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네. 그때 도전자로 나선 게 나경원과 원희룡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제 현역 프리미엄에 있는 오세훈에게 좀 밀리다 보니까 나중에 둘이 단일화를 해요. 네.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관건은 뭐냐면은 저희 그 당원 당규에 보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 네. 상위 1, 2등이 결선 투표로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제 예상입니다. 네. 제 주관적 예상인데 한동훈이 1등을 하고 원희룡, 나경원 누가 2, 3등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2, 3등을 나눠 가질 거예요. 그래서 결선 투표를 만약에 과반 득표가 안 되게 되면 네. 가게 되면 이제 뭐가 역전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건데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1차에 끝내자. 과반 득표에서 1차에 끝내자. 뭐 또 이렇게 나오고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 경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론은 흥미진진한 경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동안은 어대한 아니야 나경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원희룡 등장입니다. 그럼 김진욱 대변인님 곁에서 보시기에 이걸 1차에서 끝낼 수 있을 것이냐 결선까지 안 갈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이제부터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네. 준비를 얼만큼 했는지를 이제 평가받는 자리가 될 것이다. 네. 지금의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결선 없이 1차에서 끝내는 결론이 나와요. 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그게 지금 이제 3자가 돼버리게 되면 결선의 가능성도 이제 생겼다라고 보이는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 친윤의 핵심 아닙니까? 네.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함으로써 사실상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친윤, 용산에서 직접 개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산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철규 의원이 네. 친윤계의 목소리를 가지고 지금 김경률 회계사를 공격한다든지 네. 하는 방식, 그것도 다른 공격이 아니잖아요. 색깔론 공격을 하고 있어요. 정체성 공격을 하고 있어요. 저거는 뭐냐 하면 보수 진영에다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친한 김경률 그 회계사는 네. 전 비대위원은 우리 쪽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문을 받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같은 그룹 아니냐, 초록이 동색이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많은 보수 지지층,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윤계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지금 주고 있는 이 상황. 이게 앞으로 조금 더 격화될 것 같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친윤계가 나경원 의원을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원희룡 의원을 지지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상황이 필요할 것 같다. 사실 바로 그 부분이 제가 바로 여기서 이승환 위원장께 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친윤은 그럼 원희룡 전 장관을 지지할 것이냐, 나경원 의원을 지지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친윤이라는 이름이 하나의 그 정치적 세력으로서 하려면 개파가 형성돼야 되고 그러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제가 누구한테도 물어봐서 그럼 지금 본인이 친윤이다. 본인이 나경원을 밀어야 될지 원희룡을 밀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 우리 세력이 어디다 힘을 모아줘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름 5명만 대봐라. 라고 하면 아무도 못 됩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 그만큼 그 세력으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여의도 정가에서 떠도는 정치적 의견으로서 도는 거지 예전처럼 전화하고 우리가 조직으로 밀게 세력으로 밀게 이렇게 하고 조직으로 밀게 되면 영남 당원이 훨씬 많으라고 하는데 네. 지금 실제적으로 수도권 당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뭐 영남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조직표가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수도권에서는 만약에 당협위원장이나 현직 의원들이 당원들에게 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순간 난리 납니다. 당원들의 그 선거인단의 개별적 투표가 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친윤들의 마음을 사서 조직표를 동원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자체가 이미 필패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렇게 힘을 모아줄 세력조차 없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이 세 분이서 당을 향한 비전 경쟁을 하게 되는 여기에서 네. 냉정한 평가 받을 거다. 그리고 이제 조직 우리가 지난번 김기현 대표 선거 있고 네. 그 전에 이준석 대표 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준석 대표의 선거도 큰 이변이었고 김기현 대표의 3%에서 시작해서 50% 넘어가는 이것도 이변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당의 전당대회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분이 각자 경쟁하면서 네. 함께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게 지금 시작일 거라고 봐요. 조직 투표는 이제 가능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조직 투표는 이제 가능하지 않다. 보통 전당대회를 새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 새가 더 크냐라는 걸 보여지는 게 사실 전당대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선거판에선 이제 더 이상 조직 투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중에 나온 원희룡 전 장관 당대표 출마 선언 관련한 요속보가 오늘 얼마나 많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얘기가 좀 오늘 하루 종일 좀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더불어서 어제 저희가 일부 패널이 이 민주당 김준혁 의원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딸 불법 대출 의혹을 언급을 했는데 이건 관련이 없는 의혹이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좀 정정 말씀을 좀 같이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